좀 여러 업무 부담이 많으시겠지만 그 변협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네. 개인 이찬희 변호사님으로서 바라보셨을 때 공수처 출범이 일단 제 날짜에 되기 좀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는 7월 15일 날 이제 그 공수처 출범이 법률상으로 예정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해졌다고 봐야죠. 네. 왜냐하면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회를 소집하고 거기서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께 2명을 올리면 대통령께서 그중에 1명을 정해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이 절차만 해도 벌써 시간이 물리적 시간이 오늘이 7월 9일이니까 15일 날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이게 가급적 이 공수처에 대해서 지금 위헌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야당은 공수처 자체가 위헌이다. 그것이 헌법의 그 입법사법행정에 속하지 않는 국가기관이 될 수 있고 검사의 그 범위가 공수처 검사가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느냐, 뭐 기소권을 갖고 있느냐 여러 가지 그 논란들이 지금 있는데 일단은 그 범죄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우리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판결로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그런데 법률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 심판이 나기 전까지는 적법 추정을 받습니다. 적법적한 헌법에 맞는 법이다 라는 걸 추정을 받기 때문에 공수처법이 좀 절차가 원만하지 못했죠. 이거 4+1이라는 그 전국에서 구도화해서 야당 중에서 제일 큰 제1야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절차적으로 조금 이렇게 바람직하진 않았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공수처가 예정된 날짜도 있고 하면 여야가 빨리 협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출범시키고 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공수처장을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야가 의견 일치를 구해야 되겠죠. 지금 보도로는 우리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분은 이제 절차를 아주 그 민주적으로 다 끝낸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던데 한번 그걸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예. 언론에서 이제 저희가 그 이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전 회원들에게 이제 추천을 받고 하는 걸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공수처장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대법관이라든지 헌법재판관이라든지 검찰총장과 같은 법조계 최고위직 고위직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항상 보통 그 임명 날짜 전에 한 3, 4개월 전에는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내부적으로 사법평가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거치고 상임위사회를 거쳐서 최종 후보를 한 2달 전쯤엔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2달 전쯤에 그 후보 추천회가 열리고 거기서 결정되면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임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도 과거에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나 검찰총장 추천처럼 같은 그 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한 겁니다. 단 이제 그 공수처장은 이렇게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검찰총장과 달리 법률상 변호사가 공수처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검사 출신 3년간 공수처장 임명이 못 되게 돼 있고 판사 출신이 공수처장으로 나가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변호사 중에서 공수처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원들의 관심이 누구보다도 많고 또한 저희 내부에서 이미 검증을 좋은 분들로 뽑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어떤 조직보다 기관보다 이 공수처장에 더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변협은 추천위원이 아니라 당연직이 협회장이 당연직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님, 법무부 장관님, 대한변협 회장은 법률상 당연직 위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그 위원이 되는 거고요. 이제 법률상 여당이 추천하는 대통령이 속하거나 속했던 정당으로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그 여당이죠. 거기서 2명. 그 다음에 이 대통령이 속하거나 속했지 않던 야당 중에서 2명인데 그것도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야당 중에 2명이니까 지금 현재 구조로는 미통당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 미통당이 2명, 미래통합당이 2명의 위원을 추천해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당연직 3분 회장님과 법원행정차장님과 이렇게 그분들은
그 우리 대한변협은 회장님께서 이렇게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쉽게 말해 공수처장 네. 추천 전혀 후보인이 내정이 돼 있는 건데 네, 네. 법원 행정처나 그쪽에서는 이런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는지 혹은 그 하고 있는지 내부적이라 네.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아직 공식적으로 뭐 보도된 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좋은 분들을 그 추천하기 위한 절차는 거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지금 현재는 그 후보 추천위원회 소집조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직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한 이 그 후보 추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게 이제 국회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아 국회 규칙으로 정해야 예, 돼요. 왜냐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그 국회의장께서 소집을 하셔가지고 그 저희 같은 당연직 위원들은 위촉을 하는 거고, 또 내부적인 구성원들은 임명을 하는 거, 위촉 또는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제가 이제 뭐 대법관이나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가보면 보통은 전 국민한테 정말 적합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나 검찰총장을 추천하십시오라고 한 일주일 정도 공모를 합니다. 네. 공개 모집 절차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그렇게 추천받은 분들을 저희도 그때 같이 제출하는 겁니다. 네. 저희가 갖고 있는 걸 뭐 대법원에 제출한다든지 법무부에 제출하는 건데 그렇게 모인 분들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거쳐서 좀 추리는 거죠. 그래서 그 풀을 가지고 추천위원회에서 이제 논의를 거쳐서 그분들 중에서 뭐 몇 배수를 할까, 2배수를 할까, 3배수를 할 것인가를 정해서 그 임명권자한테 그 추천을 하는 건데요. 이 공수처는 아직 그게 결정 안 됐습니다. 그 전 국민을 상대로 공수처 후보를 모집할 건가, 아니면 위원들이 각각 몇 명씩 추천안을 가지고 와서 모아서 그걸 할 것인가, 이게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걸 정하는 것도 이제 국회 규칙이나 이런 데서 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이나 법률이 개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공수처를 제일 처음에 출발하는 건 국회의장께서 그 첫 번째 단추를 깨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거기에 따른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국회 규칙으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오늘 그 좋은 이 기회를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게 일반 시민들은 뭐 막연하게 누가 잘못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여당이잖아요. 국회의장님이 네. 여당이 여당이잖아요. 국회의장님 지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그렇지는 거네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국회의장께서 소집을 하고 싶어도 위원이 구성이 안 돼서 야당 추천에 또 2명의 위원이 정해져야지 소집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는 있죠. 야당은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 위원들을 한번 소집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공수처장은 요건이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7분의 6을 얻어야 됩니다. 예. 야당 2명이 오면 아무리 모여도 후보를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께서는 일단 빨리 추천해달라고 지난번에 요청하신 거 대통령도 요청하시고 국회의장도 요청하셨지만 국회의장이 소집을 한다고 해도 구성이 안 되니까 야당의 추천을 기다리시는, 지금 그래서 여당은 내부적으로 추천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제가 언론 보도에서 들었는데 야당은 아직 추천 후보를, 그러니까 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아직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절차는 누가 잘못했는지를 논할 수가 없는 단계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께서 소집할 수가 없는데 소집을 안 했다라고 해서 직무유기를 물을 수도 없고, 야당은 이것이 위헌인데 어떻게 우리가 추천하느냐라는 또 명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또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공수처장이 그래도 우리 법의 틀 안에서 빨리 출범하려면 위헌성 논란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헌법재판소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우리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들을 많이 했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아주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해주셔야지, 최소한 위헌이기 때문에 합주할 수 없다라는 항변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위헌이면은 더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빨리 절차를 중단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위헌 여부에 대한, 위헌이든지 합헌이든지 빨리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수처가 출범하지 않은 거를 누구 한 사람의 잘못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의 잘못이죠. 모두의 잘못.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 여당이 잘못했다, 야당이 잘못했다, 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까 국회의장이 국회로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규칙을 못 만드는 이유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네. 공수처장 후보가 아니라 공수처장을 후보를 추천한 위원들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국회 규칙을 못 만든다. 그거는 아니고요. 예. 국회 규칙을 만들려면 또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그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거라서 그게 안 되는 거고 이제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 안 되는 건 추천이 야당에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러면 제 말을 들으면 국회의장이 여야 양쪽에 대고 빨리 이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규칙을 빨리 만듭시다라고 계속 하시겠죠. 지금 네. 아마 저희가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국회 요청을 하셨고 국회의장께서도 여야 대표들에 다 이렇게 여야에 다 요청하신 걸로 봐서는 그 빨리 절차가 진행되기를 이렇게 희망하시겠죠.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그런 어떤 규칙도 좀 여야 합의로 만들어야 되고 또한 그 후보 추천위원 구성도 빨리 여야가 협조를 해서 빨리 구성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느 쪽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동시에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라고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추천을 받을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지 않습니까? 그거를 구성할 때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걸 구성하면서 또 이렇게 다툼이 생기면 더 늦어질 수 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좀 심하게 이야기해서 연내에 공수처가 출범할지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수처 출범이 지연될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저는 이제 정치라는 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게 옳고 그르냐를 딱 우리 법원이나 검찰이나 변호사처럼 사법부처럼 옳고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다를 판단하기 전에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들면 옳게 되는 거.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극한 대립을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극적인 타협을 해서 뭘 만들어내면 그 자체로 옳은 게 되는 그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수처와 관련 이 갈등도 여야 간의 합의로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공수처가 이제 지난 국회 20대 국회 마지막에 정말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처리되었지만 공수처와 관련된 규칙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만들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21대 국회에서 하자니까 지금 시간이 좀 쫓기고 그런데 이런 그 규정들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선거 모드로 들어가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각자 출마, 선거 뭐 이런 걸 하느라고 이런 것들을 그냥 안 만드는 거죠, 사실은. 사실은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만들면서 이런 내부적인 규칙도 만들어 놓고 가고 그다음에 공수처 설립준비단도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에 뭐 예를 들면 수사준치위원회, 공보주의 그 수사기관이니까 그 많은 내부 규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회를 위한 이런 규칙이나 관련 법안 이런 건 미리 만들어 놓고 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지난번 회장님 뵌 그 공수처 공청회에서 제가 아쉬운 점이 공수처 설립 준비단조차 그 출범 일정이나 내부 이런 일정들을 발표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봐서는 우리는 공수처 설립 준비단이 5월 뭐일까지 수사 준칙을 이렇게 만들고 5월 뭐일까지 그날 뭐 건물 임차하는 이야기 말고 직원들을 어떻게 뽑을 것이며 검사들은 어떻게 파견을 받을 것이고 그런 디테일들을 지금 7월 15일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쯤 충분히 발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그 청와대에서
공수처 관련된 대통령령들이 통과되었고 아마 그 내부적으로는 그 작업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검사와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선발 이런 건 처장이 임명돼. 공수처라는 게 참 조직이 처장이 임명돼야지 처장이 차장을 대통령이 제청해서 차장이 임명되고 수사처 검사와 그 수사관들을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네. 뽑고 이런 구조들이 지금 그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처장입니다. 근데 첫 단추가 지금 안 끼워지고 있으니까 후속 작업이 전혀 못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설립 준비단에서 나름대로 많은 그 노력을 해서 그런 것들을 다 마련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펼칠 장이 없는 거죠. 처장이 임명돼야지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빨리 그 여야가 어떻든지 간에 협의를 해서 야당도 여당도 다 인정할 만한 네네. 그런 처장이 임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장의 가장 큰 요건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 외에도 뭐 수사 능력이라든지 정의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처장 요건이 있지만 지금 현재의 그 대법원과 법무부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공수처장이야말로 여야가 그 뭐라 그럴까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사건들을 다루는데 가장 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주어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1순위로 지켜져야 될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검과 법무부의 갈등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공수처다. 예, 공수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을 그 공수처가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들을 공수처가 계속 다룰 건데 그럴 때마다 어느 한쪽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공수처를 흔들면 이 공수처가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은 조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흔들리니까. 그래서 그 정치적 어떤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갈등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한 면만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우려스러워하는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도 두 분 다 명분이 있어요. 두 쪽 조직 다. 한쪽은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 한쪽은 검찰의 독립성 확보라는 명분이 다 있습니다. 명분적으로 볼 땐 둘 다 충분히 주장의 근거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면을 보면은 검찰 개혁을 하려고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면은 결국 지금까지 검찰 개혁의 목적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칼을 댈 수 있는 그러한 검찰을 바라면서 실제로는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그런 일이 지금 그런 우려가 생긴 걸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의 독립성도 똑같습니다. 검찰이 독립하겠다고 하면서 제19 감싸기라는 의혹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과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이 아주 중요한 명분의 이면에 들어있는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검찰 개혁을 훼손할 수 있는 이 문제점들을 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갈등으로 계속 충돌로 해서는 끝없는 정말 그 마주오는 두 기관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거를 볼 때 권력기관 간에 누가 어디서 수사를 하는지 국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올바르게 수사하고 내가 억울하게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내가 억울하게 당해서 누구를 처벌을 원할 때 정의롭게 처벌되는 그러한 검찰권을 기대하는 거지 검찰 내부에 이런 어떤 정치적인 다툼? 이건 국민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피곤합니다. 정말로 국민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코로나19 이런 걸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좀 정치는 계속해서 과거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문화적으로 저희 전 세계 문화의 강국으로 저희 한국이 자리 잡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세계 10위권의 그 경제 부국이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도 발달된 나라입니다. 시민혁명으로 정권을 바꾸는 이런 그리고 그 시민혁명이 폭력적이지 않은 비폭력으로 정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 차례 갖고 있는
국민들이거든요. 사회적으로도 많은 부분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려고 노력이 이루어지고, 근데 다 성장을 했는데 건국 이래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정치는 성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공수처와 같은 이런 중요한 국가 기구를 만들면서도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 없이 그냥 법안이 통과되고, 또 지금 이제 법안이 통과된 법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많거든요. 이 법이 제도 운영 과정에는 현재도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협치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끝없는 대립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당이 잘했다, 야당이 잘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눈에서는 둘 다 잘못한 거죠. 국민의 대표자를 뽑은 이유고, 국회에서 우리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 달라라는 것이 국민의 원래 위임의 근본 목적이거든요. 근데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헤게모니 쟁탈 전환하고 국민이 이선으로 밀려 있는 이 구조가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정말 국가의 어떤 그 수사 체계의 근본을 바꾸고, 수사 체계의 근본이 바뀐다는 것은 국가의 운영 방식의 근본이 바뀐다는 거죠. 과거에 검찰로 모든 수사권이 집중됐던 것이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등장 이후로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가, 특수사건은 검찰이,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이, 이렇게 권력을 분산시켰잖아요. 권력은 분산될수록 국민이 보호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만들어서 분산만 시켜놓으면 뭐랍니까? 이게 제대로 운영돼야지. 결국 분산만 시켜놓고 무익한 제도가, 옛날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별감찰관 이런 것처럼 만들어놓고 활용을 안 하는 제도보다는 만들 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가의 기본 틀로서 오래가는 제도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금융 사기, 금융권에서의 사기로 피해자들이 뭐 피해 금액이 1조씩 넘어가는 이런 IDS 홀딩스 사건이라든가 지금 검언유착의 채널A 검언유착 뭐저고 여기에 밑바탕이 된 건 밸류 인베스트먼트 이철 사건, 이것도 피해 금액이 한 1조 원씩 되는 거죠. 거기에 지금 피해자들이 자살하신 분이 한 50명 되거든요. 한 13,000명 정도가 피해자라고 그러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결국은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원하는 거는 처벌도 처벌이지만 그 엄청난 사기를 당한 거면 1조 원의 사기를 당했는데 그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거. 빨리 찾아서 자기들의 피해 금액을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게 피해자들의 그거거든요. 근데 그 범죄 수익 환수 법안을 이렇게 뭐 발의를 하신다거나 추진을 하시는 뭐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네, 뭐 이미 범죄 수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또 우리 대검을 비롯해서 각 그 검찰청에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것에 대한 검사님들의 많은 노력이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와 달리 이제 어떤 사건이 문제되면 그거부터 먼저 압류부터 먼저 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할 정도로 이제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한 그 열정과 관심이 훨씬 높아졌죠. 근데 이제 범죄가 점점 진흥화되면서 또 그거를 피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대검과 형사소송법학회가, 한국 형사소송법학회가 공동을 하는 학술대회도 그런 거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이제 해결책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로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방금 전에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제 범죄, 그 특히 서민들이나 이렇게 중산층을 상대로 하는 금융 사기 범죄, 이거는 우리 근본적으로 가족 제도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장이나 투자를 했던 사람이 자살을 하고 경제적으로 가정이 파탄이 되고, 그럼 가족 제도가 붕괴되는 거거든요. 가족 제도라는 것은 우리 헌법의 틀에서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입니다. 가족 제도라는 게. 그 가족 제도가 무너지는 건 결국 전체 국가 체제를 무너뜨리는 아주 중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중형으로 다시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뭐 라임이나 이럴 때 그 문제였던 대표,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도 동일한 범죄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똑같은 범죄를 반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엄격한 형벌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죄로 얻은 수익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대검, 검찰에서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법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벌금이나 이런 걸로 다 환수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현재 이 법률로 인하여 많은 그 분들이
무형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대검 네. 법무부 간의 이 갈등, 뭐 그 없는 죄를 만들어서 처벌하자는 뭐 그런 좀 검언유착 등등이 뭐 너무너무 법률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국민들 대상으로 한번 네. 하시고 싶은 말씀. 네. 국민은 항상 옳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 나라를 사실상으로 만들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주역들이거든요. 그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우리 사회가 바로 나갈 길을 밝혀주는 방법이 공정한 선거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항상 역사적인 순간에 아주 황금 분할로 정치 권력을 배분하거나 국가 제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정부를 변경시키거나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결국은 올바른 그런 선택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 그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제대로 바로 서는데 가장 큰 힘이 될 거라 생각하고 국민들께 그런 어떤 기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변호사들도 변호사의 근본적인 사명이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과거처럼 소수 엘리트가 아니라 지금은 변호사가 3만 번 등록을 3만 명에 가까운 변호사가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국민의 다정한 이웃으로 문턱 높은 사무실이 아니라 국민의 다정한 이웃으로 다가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어려우실 때는 언제든지 변호사와 상담하는 그런 문화가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변협회장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유지권입니다. 보호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검찰, 경찰, 금감원, 공정위, 국세청 이런 권력형 수사나 조사기관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이메일이라든지 핸드폰, 통화 내역 이런 걸 전부 다 압수수색해 가서 그걸로 범죄를 밝히고자 합니다. 근데 이거는 변호사한테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법적 보호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변론권을 침해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이거 우리 존경하는 조응천 의원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렇게 하는 거는 고해성사소에다가 CCTV 달아놓고 고해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편리한 수사 방법이 아니라 조금 어렵더라도 국민의 인권과 변론권을 보장하는 수사 방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영국이나 미국 같은 법률 선진국과 달리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유지에 관한 권리가 법상 보호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조응천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늦게 좀 저희가 발의를 했는데 그래서 이 회기가 끝나면서 폐기된 법안을 다시 20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21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다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변호사 제도의 존재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변호사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의 권리, 인권과 변론권 보장에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반드시 조속하게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협회장으로서도 또 저희 대한변협으로서도 또 모든 변호사들이 이 분야에 가장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네,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네.